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2,500억 달러 넘는데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억 달러가 좀 넘거든요. 그게 2.5배 정도를 갖고 있어요, 두 회사가. 그리고 M7 가운데 엔비디아를 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비교를 해봐도 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저하는 정책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업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피크라고 생각하나? 라고 시장은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공격적이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환원을 내주면서 계속 좋을 거야 라는 조금은 어떤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배당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문제는 배당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노이즈가 또 노이즈가 뭐가 있어요? 노이즈요?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그런 노래를 이제 지금 이제 드립을 하신 건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논리 근거하여 하나 주시고 형은 하나 줘야 될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만 주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두 분 견해도 한번 듣고 싶네요. 오늘 그 나온 그거 보고 어떻게 전반적으로 반응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소회는 어떠세요? 이제 배당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이크론이 잉여 현금 흐름에 100% 배당을 하는 걸로 발표가 됐었어요. 잉여 현금 흐름에 100%를 배당한다. 네네. 마이크론이 발표를 네. 했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50%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50%. 예, 뭐 삼성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런 기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래도 뭐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거죠. 과거에 또 좀 배당이 좀 너무 이제 박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이터 통신에서 당신들 얼마나 배당할 거야라고 질문을 또 보냈다고 해요, 메일로.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대답을 very soon, 좀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하겠다, 특별 배당 포함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고, 하이닉스도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로이터 통신에 따른 어떤 답변은 올해 말까지라는 뭐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배당 발표 나온 거 보니까 3분기 내라고 좀 당기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좀 줬다.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지난번에 그 나왔던 올해 말까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라고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좀 진일보한 거긴 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적극성을 좀 보일 건가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2,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2,500억 달러 넘는데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억 달러가 좀 넘거든요. 그게 2.5배 정도를 갖고 있어요, 두 회사가. 그리고 M7 가운데 엔비디아를 뺀 나머지 6개 종목을 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아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지금도 뭐 실적은 더 좋을 거라 보니까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더 좋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저하는 정책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업황에 대해서 스스로도 내부적으로도 피크라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게 꺾이게 되면 우리가 이 돈을 갖고 있다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말하는 건가라고 시장은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공격적이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환원을 내주면서 야 우리가 계속 올해 내년 뭐 한 3개년 좀 계속 좋을 거야 라는 조금은 어떤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배당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어쨌든 경영진에서 전자나 하이닉스가 앞으로의 어떤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기준을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좀 생각보다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 좋은 내용으로 하는데 뭐 나와봐 알겠죠. 어떻게 나올지.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얼마 준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우리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번 발표 내용에? 배당이 매매 중심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크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저희가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저희도 이번에 나온 거 뭐 375원? 그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 어차피 뭐 추파춥스 이 가격이라면서요. 그냥 그래도 75원 남아요. 어이구 그거 사탕 하나 사고. 뭐 할까요? 근데 그거는 뭐 지난번에 주던 배당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저희 별로 의미가 없고요. 뭐 특별 배당.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답게 그렇게 많이 돈 버는 회사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자 좀 주주들한테 뭘 해야지라고 하는 관점들인데 원래 저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시클리컬 업종의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불황을 대비해서 또 투자하고 뭐 이용현금 갖고 있고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것도 이 시대의 또 흐름을 잘 타서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기대감이 높아가는 거 맞죠. 그것도 글로벌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 때 돈 주는 거와 또 이제 이번에 키옥시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돈 벌면은 봐봐 이렇게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그만큼을 맞출 것이냐. 그것도 이제 시장이 또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시기까지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그럼 그 언제 기다려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가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 네 이러다 보니까 그때 또 그래라고 해서 또 살짝 돌아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하이닉스의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문제는 배당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노이즈가. 예, 이거를 잘 좀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위클리 리포트도 봐야 되고 지금 박 부장 갖고 오신 자료도 많지 않던데. 아유 3분 안에 아니 이거 그래 좋아. 3분 우리 컴팩트하게 갑시다. 짧게 그냥 네네. 핵심만 얘기해요. 그러시죠. 네. 좋아요. 아니 뭐 주가가 잘 가면은 뭐 배당 없어도 돼. 솔직한 얘기로 주가 잘 가면은 그렇죠. 네. 이게 뭐 거의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배당이라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숫자 딱 보는 순간에 자 그러면은 그 노이즈가 많다는데 네.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뭐 솔리다임? 솔리다임. 네. 예. 그게 미국에 있는 100% 자회사라며. 네. 인텔한테 인수한. 지금 뭐 그 매출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요. 오. 낸드 쪽을 맡고 있고요. 예. 낸드 쪽 관련해서 전체 매출이 한 낸드만 해가지고 한 25% 정도? 상당히 좀 작지 않은 규모로.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의 100% 자회사라면서요. 네. 그럼 하이닉스 주가에 그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의 가치도 어느 정도 저기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배워죠. 낸드 매출로 전체 매출 25% 정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걔가 만약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아직까지 하이닉스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 정해진 거 없다라는 네.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이게 나스닥에 분리 상장이 된다면은 네. 하이닉스 주가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노이즈는 될 수 있겠죠. 네. 제 일감은 그만큼 하이닉스 주가가 희석되는 거 맞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요. 깡통 회사면 그게 아니겠지만 매출을 갖고 있고. 근데 시장 일각에서도 그것이 하이닉스의 주가의 호재라는 것은 어떤 논리죠? 호재란 거는 그냥 그 정도 가치를 부각받을 정도로 예, 그 밑에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치를 쳐주겠네라고 하게 되면 호재일 수 있는데 그거를 상장 쪽으로 딱 나오는 순간 그거는 악재죠. 그 호재란 논리는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프리-IPO나 자금 조달할 때 네. 어느 정도의 밸류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좀 포인트를 잡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뭐 지금 하이닉스나 전자가 4배 미만 정도 거래되잖아요, PER이. 근데 만약에 솔리다임이 4배가 아니라 뭐 10배 정도로 뭐 IPO, 프리-IPO에서 자금을 펀딩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얘는 10배인데 그러면 뭐 하이닉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지만 예. 매출 사이즈가 뭐 25%면 적지 않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결국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분명할 것 같습니다. 또 소송 걸려요. 어? 소송 걸립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소송요? 당연히 주주 가치를 희석을 훼손을 시켰는데 그게 상장이 맞느냐. 그래서 대규모 소송 걸립니다. 어디 잘못하면. ADR 주주들한테? ADR도 마찬가지고 ADR 주주들한테 당연히 소송 걸리죠. 그래요? 그럴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인데요. 또 노이즈가 뭐가 있어요? 노이즈요? 어. 너에게 원한 건.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제 그게 방금 드립은 뭐예요? 노이즈라고요. 노이즈라고 그룹 이름이 있어요. 이걸 알아들으면 이제 나이가 있다는 건데 예전에 노이즈라는 그룹이 있죠. 너에게 원한 건 그런 노래를 이제 지금 이제 드립을 하신 건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저걸 알아들으면 나이가 젊은 거였나? 나이가 많은 거죠. 나는 왜 못 알아듣지? 나 젊은 거네. 아니 너무 많으셔서 못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나왔던 세대를 좀 이제 극복하실 만한 언제쯤 정도의 나왔는 그룹인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죠? 한 20, 30년 됐나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좀 이제 문화를 좀 접하시고요. 너무 차트에만 네. 몰입하시다가 네. 예, 좀
그 과거 문화도 좀 접근하시고 예. 노이즈 그룹을 모르신다면 좀 세대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어요. 하이닉스 어제도 뭐 반도체 좀 빠지는 이유 5가지가 쭉 나왔고 오늘도 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또 오늘 뭐 그거 있잖아요. 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4E 가지고 뭐 저쩌고 뭐 이거. 근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하도 많이 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실 때니까. 근데 확인되지도 않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헛갈리는 거죠. 사람들. 예. 이게 심리가 안 좋을 때 나오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회사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그냥 아이고 지금 심리가 안 좋을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펙 하향에 대해서는 CT에서 분석 자료를 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루빈에서 루빈 울트라 넘어갈 때 HBM4 12단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GPU당 HBM의 덴서티 밀도에 대해서 루빈이 288GB였는데 루빈 울트라로 넘어가면 GPU당 덴서티가 HBM이 192GB로 떨어진다. 이걸 고민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HBM을 덜 쓰는 건가라고 우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세미 어널리시스에서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CT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가 부족해서다 일단 HBM이 부족해서다라고 했고요. 이제 일부에서 지금 방송의 일부 분들이 이 가격이 너무 비싸 갖고 내린다라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무근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만약에 GPU당 HBM의 덴서티 밀도를 288기가에서 192기가바이트로 내린다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당 HBM의 덴서티는 오히려 4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루빈 쪽에 들어가는 게 시스템으로 본다면 GPU당 아니고 전체 시스템으로 본다면 기존의 루빈이 20.7TB가 되는데 아까 8단 192GB로 낮춘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시스템당 HBM의 덴서티는 110.6TB가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느는 거예요. 그게 이제 CT에서 정확하게 오늘 리포트가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좀 잘못 해석하면 이게 비싸니까 낮춘다고 하면 이게 업황이 끝난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비싸서 안 쓰는 게 아니라 HBM에 대한 쇼티지 모자라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보면 소캠이었던가 그것도 뭐 모듈은 그대로 있는데 반만 꽂는다 그래가지고 뭐 HBM 줄인다 뭐 세미 애널리시스가 그거 이야기했다가 한번 박살난 적이 있잖아요. 시장에.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메모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오해가 있는 거고 일부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게 이제 HBM4에 대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좀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준다. 네. 양은 많이 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았는데 CT도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았다는 얘기가 뭐 어디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찌라시로.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게 오늘 돌았다는 루머가 찌라시가 그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확인 안 된 겁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저희가 확인 안 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어떤 칩에 HBM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뭐 하이닉스가 수율이 불량이 나면서 물건을 제대로 못 댔다 뭐 이런 식도 막 돌기도 했고 정확하게 정말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가격 문제도 이제 하이닉스가 뭔가 엔비디아 쪽에 양을 많이 주면서 가격을 굉장히 낮게 뭐 계약을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았는데 CT에 따르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HBM4 가격이 기가바이트당 4.5에서 5달러 정도가 책정된 것 같다. 근데 경쟁사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을 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CT도 그 내용을 아마 들었나 봐요. 그 CT에 따르면 지금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기가바이트당 2.8달러 정도로 책정해서 준다는 이야기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엔비디아 향 내년 HBM4 가격은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다라고 이제 확인까지 해준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HBM4 물량에 대한 계약건에 대해서 외국인들까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CT에서는 그게 아직은 가격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좀 시장에서 노이즈가 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박 부장님,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그건 어떤 식으로 유통돼요? 그냥 뭐 SNS를 통해서 SNS 하겠죠. 통해서 카더라 하면서 도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럼 누가 처음 이걸 만들었고 누가 이걸 유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죠. 예. 그 찌라시가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청진누슬이었네 싶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야 요것들이 요걸로 작전을 해먹었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때요, 민수요?
그러면 제가 뭐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아니에요. 글쎄 형이 만들었다는 게 없어요. 아니고. 네,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글쎄 형은 저 잘 아시잖아. 그 찌라시라는 게 어떻게 그 좀 근거가 있을 때가 있을 때가 아니면 전혀 뭐 사실 무근인데 그걸로 뭘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원래 찌라시의 발생 근거는 과거로 돌아섭니다. 예전에 증권사 리서치팀 쪽에서 이렇게 수장들이 모여서 수장들이 모여거나 아니면 거기서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그런 무슨 회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뭐 삼합회 삼합회 그렇지. 예. 삼합회는 그 좀 그 땡기는데. 무서운 애들이고 그렇지. 그거 아니었어요? 삼합 홍어 홍어 삼합. 예 그런 삼합회 같이 그냥 뭐 먹고 죽자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누가 하나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엔 그 인쇄해서 돌리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게 예. 예전에 뭐 그때 돈으로도 제가 알기로 막 100만 원씩 했었어요. 한 장에 한 달에 구독료 이런 거. 한 달 구독료가 그렇게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강남팀 뭐 어디팀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까지 들어갔었어요. 거기도 구독했었습니다. 안기부였어도. 예. 그래서 종이 보면은 저도 본 적은 있는데 한 뭐 12장, 막 7장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점점 하다 보니까 좀 인기 좀 끌라고 연예인 얘기도 막 나오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바이블처럼 되다 보니까 그런 때는 혹시나 구전이 그래서 뭐 흥미로 만든 얘기도 있겠지만 거기서 뭐 나온 얘기를 그게 또 하다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AI가 판치고 있는 이 상황에 AI가 판치는 이 세상에 그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많다고 봅니다. 요즘 정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약간 근거 있게 만들어서 해놓고 그다음엔 제일 아시죠? 밭. BUT 밭. 아니요. 밭. 예? BID. 아니요. 아니, 한글로 밭. 그러니까 BRD. 예. 밭. 무슨 중국 전기차 이름 하신 줄 알고 BYD? 그럼 BYD고. 네. 예, 그런 거 밭하고 이제 가로치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것부터 지가 만들고 밭이래요. 네. 누군 논입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거 해놓고 하면서 자기 포지션에 유리하게 막 그런 것들 많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보기에는 맞는 확률이 한 20% 밑에 정도. 예,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돼서 이슈화가 돼서 진짜 그런 거 같더라 해서 기업들이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그 정도까지 보시고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근데 좀 전에 깨알 개그 나왔어요. 밭 그러니까 논입니까?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순간 체크했는데. 귀가 잘 안. 넘어가겠습니다. 안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밭 했다고 밭도 걸어나 그거 갖고 또 논까지 가는 이런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 차원. 근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 내용을 좀 신뢰성을 올리려고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름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저희가 뭐 확인할 바도 없고 또 모 증권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이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이걸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위험해 보였고 하여튼 뭐 저희는 뭐 체크된 것만 갖고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20시 19분 37초. 자, 12분 30초 만에 한번 위클리 리포트 소화하고 우리 박 부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고 퇴근합시다. 우리는. 네. 혼자 라이브. 그러면 단독 진행인가요? 나머지는? 예. 좋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아무 소리 안 할게 나는. 지금부터. 예.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하고 저희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12시에 돈을 했잖아요. 둘이서.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바로 첫 주 위클리 리포트 바로 보게 되면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게 조금 좀 아쉽죠. 한때는 저희가 따라올래면 따라와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여기 와 있고요. 코스닥은 저 밑까지 갔다가 이제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응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짜증나는 일은 그냥 위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안정적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들은 저 정도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저희는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이 비에는 말로 할 수 없이 없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러면 이 정도 격차가 벌어졌으면은 빨리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수급 보면은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 보면은 참 악덕 수급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래도 정의는 이긴다.
예?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그러죠? 예, 예. 네. 아, 그렇습니다. 갈수록 나아지네. 펜도 직접 쓰시네. 예, 좋아요. 아우 저 발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미국 증시 기술적 분석을 보면 주봉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요 자리 요것도 의미가 있는 지지권이다. 그래서 여기 뭉쳐있다. 그러면서 요거만 지지하게 되면 레벨업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네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글쎄 튀겠다 싶었더니 튀긴 튀었는데 이번 주는 네. 튀었다고 우리가 별로 덕을 못 봤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면은 미국 좀 따라가자까지도 어떻게 얽히설키는 이 아주 저질 수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들은 추세 저항 돌파해서 이제 조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네. 오른쪽인 것 같다라고 봐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밑으로 훅 빠졌다가 그 SA 펀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돌아섭니다. 이 중요한 요 지지권 안쪽에서 위쪽에서 딱딱 있다 보니까 아직은 뭐 그리고 한 3일 정도 돌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고점을 한번 갑자기 툭 올려놓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또 하드웨어 쪽들 약간 힘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고점끼리 연결해서 선 한번 꺼보시죠. 여기요. 저 위에서부터 여기서요. 여기서부터 고점끼리 한번 연결해 보시죠. 잠깐만요. 여기서요. 예. 이렇게 으짜 아 그러면 오늘 중에라도 열라면 열 수 있네. 가능은 하죠. 그거를 그리려고 하다가 소장님이 분명히 여기도 한번 그리려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뺐습니다. 예. 그리고 돌파하면 뭐예요? 저희는 또 은병 올 텐데 월요일 날 기분이 그러셔. 저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야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 어제 그렇게 빼놓고 오늘도 하이닉스건 뭐건 다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보니까 참 누가 끌어내려? 모르겠어요. 누구 시장의 힘이 시장의 힘이.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답답해서 그냥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거만 그래도 열어주게 되면 그나마 좀 낫겠죠. 글쎄.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코스피 주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피 주봉. 네, 일본 하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지금 자리가 지난번에 빠졌을 때가 여기 네, 그 발 닿았어요? 딱 찍고 돌렸어요. 딱 찍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으로 부르륵 이게 이런 게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솔직히 이 이하로 빠지는 게 말이 안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주봉상에서 한 6,200~300선 이 정도에선 거의 마무리가 됐었어야 돼요. 예. 요거 밑으로 빠진 거는 그냥 언더슈팅 그 수급 꼬이면서 신용 잠고 쫙 솔직히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도로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거로 또 이거 배 채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챙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주도 보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뭐 위아래로 막 움직여서 막 심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딱 보면은 그냥 이번 주 시가에서 끝났습니다 거의. 예. 그리고 지난번 그 의미 있는 자리 곳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빠르게 안 가다 보니까 답답한 거지. 예. 시장은 그냥 이 정도에서 딱 맞춰놓고 분위기 보고 있는 정도. 아하.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빨리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가격 조정이 이제 됐고 그럼 기간 조정에서 막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기게 되면 저희 또 다 죽습니다. 또 박스권 상단부 돌파할 것 같아서 거기서 쭉 따라갔는데 밀려 내려온다. 손절하고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이번엔 진짜겠지 딱 살아봤는데 또 빠지고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서 기간 조정은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간 제자리 갖다 놓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한데요. 그게 안 되실까 봐. 예. 지금 저도 아마 또 요즘 화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화풀이 대상을 막 찾아다니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희한테 하세요. 네? 그러니까 김 대표도 요즘 욕 많이 먹으시더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게 봤는데 수급에 따라서 빠지면서 변화가 나온 거 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예측을 못한 상황들인데 반대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업황이 꺾이고 지금 이제 바로 고점 찍은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시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은 버틸 부분은 버텨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욕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볼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보게 되면 추세 저항 돌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이제 옆으로 조금 올랐다고 약간 민기적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요 정도면은 이게 850입니다. 요 정도랑 같이 요 검은색 거 맞춰진다 850. 조금 더 간다 그러면은 한 930? 요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맞춘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간다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이번엔 좀 반대겠죠. 예. 코스피가 안 가서 좀 정체를 보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이쪽으로 가는 현상. 예. 이게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예. 종목들 그래서 좀 똘똘한 종목들은 50%씩 나옵니다. 똘똘한 종목들은.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여기까지 빠질 자리인가 그래서 계속 노리다가 그냥 이제 저점 됐다고 싶어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냥 툭툭툭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포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요. 아이고 그냥 그쪽으로 가볼 걸. 근데 막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또 코스닥도 그냥 또 좀 취약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눌려줄 때 그럴 때 일단 순환 매도 계속 찾아보는 거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할까요? 아니. 깜짝이야. 예. 네. 3분 12초 남았어요. 그것도 다 재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가 많이 달라졌네. 예탁금하고 저쪽이. 올해만 따로 띄워봤습니다. 올해만. 네, 예전 것까지 쭉 하다가 네. 보기 쉽게. 네. 일단은 저는 신용도 시장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다 털린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일단 코스피는 살짝 돌아옵니다. 꺾였어요. 코스닥은 아직 뭐 눈에도 안 보여요 지금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먼저 그래도 돌아선 건 코스피인데 요거만 해도 쭉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끌어내릴 생각을 하는지 예, 아무튼 살짝 돌아오는데 그래서 아직 코스닥은 심리가 못 들어와 있어요. 그냥 거의 뭐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도 거의 그냥 아유 네. 안 해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좀 그래서 종목들이 가볍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예탁금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100조는 지키는 것 같고요. 예. 100조, 104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쯤에서 지켜내서 100조 대에서 지켜내서 이렇게 턴하고 예탁금 턴하고 신용장고도 이제 많이 털릴 만큼 털렸으니까 다시 이것도 이런 때는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심리적으로는요. 그렇게 돌아오고 그래야 지수가 이제 약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것도 같이 좀 돌아와 주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지금 이번 주 환율도 그렇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안 돌아옵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오늘 이번 주 코스피 7조 3천억, 코스닥 1조 5천억 팔아제낍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주 초반에는 좀 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기관까지 돌변하고 있고 지난주에 사모펀드가 산 게 좀 의미가 있게 조금 좀 끌 수 있을까 싶었더니 바로 날려버리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급 주체 쪽에서 봤을 때 조금 의미 있는 거는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그래도 코스닥으로는 좀 들어옵니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고 외국인들은 개인들은 아직까지 전기전자에 대한 열망들이 너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까 변동성이 죽어야 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나머지 다 팔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뭐 어차피 물 탔다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시장이 또 그렇게 열광적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비교가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눈여겨보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여전히 전자 하이닉스만 산 거예요, 개인이? 네, 다른 거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다 보고 있는데 좋은 거 알고요. 뭐 아마 같이 또 이게 뭐 업황보다도 수급으로 막 몰려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지들 욕심을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서 그냥 보고 있으면 씁쓸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거기다가 일단 제약 쪽 돌아가고 있고요. 운수장비, 유통 쪽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주, 백화점들 계속 삽니다. 예. 근데 못 가는 것 같긴 하고 화학주, 기관 쪽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건설 쪽 들어오네요. 예. 통신 쪽 예.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러면 좀 경기 방어 쪽 보니까 음식료도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음식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고개가 좀 숙여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종목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뭐 겹치는 게 그러니까 7월 달도 가장 궁금한 게 주도주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2주 연속이네. 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네. 제가 이걸 왜 눈여겨 보냐면 겹치는 예. 게 나오면서 예. 애들이 좀 물량들 들어온다 그러면 주도 섹터나 예. 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요. 가장 많이 산 게 삼성물산인데요, 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뭐 삼바 이런 거 사다 보니까 이거는 차트 이쁩니다. 예. 이렇게 딱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였네요. 리포트 보다 보면서 한국 증시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래도 사야 될 종목 세 종목을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예. 사긴 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 자동차 쪽, 현대모비스까지 이런 거 사네요. 오, 특이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보다 그런데 잘 못 가네. 주가는. 원래 외국인들이 살 때는요. 티 안 나게 싸지. 네. 맞아. 이렇게 쭉 깔아놓고 있다가 예. 나중에 모서 쭉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뭐 그들은 이제 쫙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또 저희한테 다 몰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뭐 LC 바이오는 임의용 쪽으로 봐야겠죠. 이거 임의용 쪽에 두 종목이 들어오는데 실적 발표가 왜 또 확입니까? 아이고. 네, 그런 쪽에서 좀 답답하고요. 나머지 쪽 그런데 요거 마키나 락스. 마키 나락스가 아니고 마키나 락스. 예, 맞아. 왜냐면요 회사 이름 누가 이렇게 적겠습니까? 마키 나락스. 그건 아니지. 예. 마키나 락스죠. 예. 근데 주가 올라가게 되면 마키나 극락스 이러면서 예. 마키 극락스 이러면서 나락 아니고 예. 극락스. 근데 이 회사 그 조금 좀 스터디 해보면요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 내년 중후반쯤 가게 되면 보셔야 될 회사 같아요. AI를 산업에 접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AI가 이제 막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붙이고 막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요거랑 경량화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AI를 경량화시켜서 거기에 딱 맞게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지금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 붙는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 셀바스 AI 가고 예. 셀바스 AI도 예.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자회사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거지 얘는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솔트럭스 이런 거 가는데 내년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바뀔 겁니다. 내년 회사 쪽으로 그런 거는 스터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기관으로 가게 되면은 전기 많이 샀고요 이번 주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 또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더라고 이번에 미국의 태양광 쪽에 관세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효성중공업 뭐 이런 것들 나갔고 저 API 이런 건 소비주도 삽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건설주 좀 들어오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고 뭐 이게 그냥 다 벌려져 있어요. 뭐 이렇게 섹터가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코스닥은 이쪽도 뭐 그런 쪽입니다. 그냥 바이오 쪽 좀 들어오고 예 그리고 또 로봇 쪽도 들어오는데 바이오 쪽이 조금 많긴 많네요. 그리고 또 뭐 그 소부장도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예.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어, 시간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어쨌거나 지금 마지막 장표가 시사하는 바는 지금 주도주는 없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해서 꼭 지금 당장 주가 측면에서 막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네. 뭐 그런 정도인데. 오케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시죠. 들어가. 자, 이제 박근영 부장님 자료가 많던데 한번 예, 압축적으로 한번 듣고 네. 갈게요. 네. 장표 좀 띄워주시면 네. 뭐 자료가 많지만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건 없고요.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 위에 보시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십니다. 기존에 7월 30일까지 보시면 뭐 40% 중반까지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네. 차지했는데 5% 미만으로 빠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쏠림 현상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전자 하이닉스 쪽의 쏠림이 좀 확연하게 좀 떨어지니까 동력도 에너지도 좀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맞겠죠. 전자하이닉스 쪽에 그런 것도 좀 떨어지면서 어쨌든 그런 자금들이 시장을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고 섹터나 종목별로 좀 순환이 되면서 이제 확산세가 보인다. 좀 전에 김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쏠림이 없고 그냥 다 그냥 펼쳐놓고 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네, 방금 보여주신 거래대금 쭉쭉쭉 줄어드는 거 보면서 네, 아주 또 불쾌하시겠다. 아주 이렇게 의아하게 얘기하면은 돈 3천만 원 예치금 늘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이 레버리지 했다는 얘기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확실히 떨어진 것 좋게 같아요. 얘기하면 이제 레버리지가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학을 떼고 이제 스스로 자제한다라고 보면 좋은 현상이고 아주 그 가격 볼 것 같으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막 샀다 팔았다를 갖다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코스닥을 갖다가 능가하고 그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면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안 할 수도 3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5천, 6천 정도 넣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네. 네. 손실이 너무 나서 예, 지금 예,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지금 우리가 센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지긋지긋해서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학을 뗐죠. 그런 심리도 개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게 나타나니까 전자하이닉스가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장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실선이 ISM 제조업 지수를 따라가는 거고요. 검은색 실선이 코스피의 이 고점 대비 MDD 그러니까 맥스 하락률이거든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동행하잖아요. 보시면 그러네. 네,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거의 그려집니다. 근데 끝에 보시면 제조업 지수가 지금 제조업 지수가 확장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노란 색깔. 예. 근데 이건 거꾸로 떨어지죠. 디커플링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뭔가는 검은 색깔이 오르든가 아니면 이 노란 색깔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나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괜찮아요. 예. 괜찮으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디커플링이 너무 많이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너무 높다고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과거에 거의 계속적으로 지금 2000년대부터 그렸는데 보시면 거의 동행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빠진 거다, 이례적으로 많이 빠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경기 사이클이 확장 지속 중인데 주가는 좀 이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장표 보시면 이 왼쪽 보시면요, 이 왼쪽에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게 한국의 12개월 포드 ROE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돈을 버는 거죠,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인데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돈을 벌면서 자기 자본 비율 대비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약 25%까지 돈을 벌고 있죠. 예를 들면 10,000원을 자기 자본을 갖고 있다면 25%를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ROE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동행했습니다. 2010년 이때 쭉 보더라도 거의 ROE하고 PBR이 동행하고 있고요. PBR이 예, 검은 색깔이 PBR인데 네네. ROE가 올라가는데 PBR이 박살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디커플링이에요. 좀 약간 역사적으로 봐도 한 10년, 15년 정도 사이에 봐도 아주 이례적인 디커플링이 나타났죠. 근데 이게 한투증권 자료인데 2010년도부터 쭉 25년도까지 쭉 꺼보니까 이 ROE 대비 평균 10% 정도가 9.8, 정확하게 9.8, 평균적으로 10% 언저리가 ROE의 10%가 PBR이 형성됐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ROE가 예를 들어서 뭐 30이면 PBR이 3% 정도, PBR이 3 정도가 한국 지수가 평균적으로 15년간 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 평균치를 예.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현재 한국의 PBR이 1.2배인데 그러면 ROE가 지금 25%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면 PBR이 2.5배가 돼야 되는데 PBR이 지금 1.2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2배의 PBR은 ROE가 12% 수준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로 25% ROE가 나오니까 역사적으로 이건 좀 너무 싼 거다. 너무 이제 이례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한투증권의 분석 자료입니다. 예.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도 보면 여기 노란색 이게 지난 7월 30일 그리고 빨간색 7월 31일 날의 자리인데 가로축은 PBR 배수죠. 밸류에이션이고요. 세로축은 ROE입니다. 보시면 이게 PBR, ROE가 계속 벌면 올라가면서 벌면 PBR이 확장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런 선이 그어지겠죠. 평균 회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ROE는 높은데 PBR은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 PBR이 빨간색 이 PBR이 이렇게까지 평균적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골드만삭스는 한국 지수의 타겟을 12,000포인트는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이번 주에 리포트를 낸 거죠. 물론 뭐 주가지수 코스피가 10,000포인트 간다. 이건 지금 너무 좀 빠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죠. 이례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한테 미안하지만 네. 12,000원 됐고 요번에 봤던 9,000 그렇죠. 정고점만 가도 거기까지만 좀 데려다 놔 주려고 하세요 좀. 그렇죠. 예, 제가 좀 나오게. 예. 12,000원 됐고 네. 바래지도 않아요 12,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좀 비이성적으로 좀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를 좀 보는 거지. 저희가 뭐 10,000포인트, 12,000원 이건 지금은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중요한 차트가 이거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왼쪽 보면은 코스피 기준 2분기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아주 이례적으로 378%나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에 많은 공헌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스피 200에 대한 이익 증가율이 2011년 2분기부터를 봐도 평균 한 11% 정도 이익이 증가됐는데 이번 2분기가 378%나 증가를 하니까 네. 이례적으로 반도체들을 포함해서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 하이닉스로 쏠린 건 맞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예. 근데 오른쪽이 중요한데 이거는 전자 하이닉스 제외한 코스피의 어떤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이세요? 최근에 2011년도도 쭉 보니까 훌륭한데? 평균 9.6%인데 나머지가 65.6%는 2분기 훌륭한데요?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전자 하이닉스가 좀 힘든데 다른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확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밴드로 보더라도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최근 예. 밴드상.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의 상승, 영업이익률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좋아지네? 라고 하다 보니까 전자 하이닉스 말고 딴 데로 눈을 좀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나온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 다른 섹터로 똘똘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섹터로 지금은 수익률 게임이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래소의 개별 종목이 됐든 아니면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 됐든 종목으로 좀 확산세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게 수익을 못 낸다고 한다면 역시 전자 하이닉스로 역시 쏠리겠죠. 근데 그게 조금 완화될 수 있는 환경이 전자 하이닉스를 빼더라도 움직임이 난다라는 게 조금은 종목이나 섹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 보는 거고요.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내용인데 자, 오른쪽 보시면 코스닥의 장기 추세선 200월선을 보는데 2016년도 이후로 코스닥 지표가 좀 나오면서 200월선을 닿거나 잠시 하향 이탈했을 때 그때 이후로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분석 자료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료는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고요. 왼쪽에 아래쪽 보시면 200월선, 코스닥이 200월선 이탈 이후에 반등 사례를 보면 여기에 6개 사례를 보는데 16년도, 19년도, 2000년도, 24년도 쭉쭉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후에 상승률 보니까 상승 기간이 꽤 길게 나타나면서 평균 상승폭이 62.5%나 반등이 나왔다.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저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당연한 현상이겠죠. 200월 선도 깨면은 그건 시장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예. 전부 쓰레기만 모아놨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쓰레기가 많은 와중에도 저 정도에서 반등이라도 시도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저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봐서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너무 무너지고 힘겹게 가다 보니까 네. 개인들도 되게 공포에 휩싸이고 이거라도 팔고 지금 어딜 갈까 이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당장 팔기보다는 조금 바운딩을 생각해보자 생각이 들고요. 뭐 9월 정도 이후에 뭐 코스닥의 승강제라든지 좀 더 이게 나오면 오른쪽 보시면은 기업 성장 자극을 위한 2부제도 나오잖아요. 셀렉트 시총 상위 대형 성수 기업 이게 적게는 70개에서 많게는 뭐 100개 정도 언급이 지금 조심스럽게 네.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되면서 뭔가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이제 이쪽에 언급되고 있는 좀 코스닥 내에서 똘똘한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조금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제 엉뚱하게 나오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료들이에요. 네, 뭐 줄이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반등시 줄이는 게 좀 기회가 늦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바닥 보려면 멀었어야 하는 자료는 못 보셨어요? 그런 자료는 최근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형은 혹시 그런 자료 없었어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찌라시 밭. 그래서 아직도 반등을 꿈꾸고 있니 이러면서 악재를 내가 형이 얘기해 줄게. 죄송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저도 뭐 월화수목 중에서 계속 드리는 얘기가 그 글로벌 IB도 나오면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 한 방향만 보고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거기서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안 가니? 그럼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왜 안 가니?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관극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그렇게 의도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반대로 이용하는 세력도 있고 그런 관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면서는 아이고 그때 그렇게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펑 하고 뭐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불을 탁 지피면 갑자기 퍽 하고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안 간다고 또 내일도 안 간다고. 근데 그 날짜만 보게 되면 그건 진짜 답답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냥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만약에 내년으로 쭉 갔었는데 내년에서 와 옛날에 그렇게 고민하던 때도 있었네. 그래도 야 그 힘들 때 연합뉴스 경제TV 금요일 날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잘 버텼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올 겁니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표 하나가 가져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우려 요인입니다. 우려 요인. 예, 이게 뭐냐면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빨갛게 네모가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빨간색 선이 결국은 테크 분야의 그 IG 등급은 뭐냐면 이제 투자 가능 등급의 채권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스프레드가 이제 많이 치솟고 있죠. 그 부분 보시면 빨간색이. 치솟고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결국은 캐펙스는 뭐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는 다 이제 확인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려 요인은 결국은 캐펙스를 다 돈을 채권 시장에서 어디든 땡기게 될 텐데 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땡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이게 스프레드가 급등하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비용 증가가 많아지고. IG가 뭐 인베스터블 그레이드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투자 등급, 투자 적격 투자 등급에. 등급, 예, 예. 투자 적격 등급. 네네. 그래서 테크 분야의 빨간색 이게 남들보다 치솟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최근에 보면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많이 나서고 있어요. 갑자기.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시면은 그 엔화 강세로 돌리는 뭔가 작업을 하면서 예. 이게 장기채 그 금리를 낮추는 그런 어떤 활동을 했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베센트 장관의 의중이 굉장히 의지가 담긴 걸로 보이는데 요새 뭐 베센트 장관은 뭐 이놈저놈 걸리면 다 죽이겠다는 분위기던데. 네, 뭐 아주 그냥 티미라우스 너 뭐야 이러지. 네, 뭐 티미라우스 네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금융시장을 이상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타겟팅하고 있는데 베센트 장관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언급할 정도예요. 글쎄.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아니, 해협을 무슨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네. 국무장관은 뭐하고 국방장관, 외교장관은 뭐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교장관이 국무장관이. 네, 어쨌든 뭐 전면에 나선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케빈 월시보다는 지금 베센트 장관의 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 어쨌든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채 채권의 그 장기채물의 금리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예.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달러인 공조기까지도 해줄 듯이.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지난 주말에 했던 피마 레포를 이용해서 네네. 어쨌든 운용한 거잖아요.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팔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야, 팔지 말고 미국의 중앙은행에다가 맡겨라. 국채 담보로 해서 달러 그렇죠. 빌려가서 그렇죠. 해. 환매 조건부 그래서 그게 피마 레포라고 하는데 그걸 활용해서 돈을 600억 달러 가까이 빌려줘가지고 엔을 사게 만들어서 이제 확 이제 달러 이제 엔을 돌린 거잖아요. 예. 강제로.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확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의 CDS 프리미엄, 부도 위험도 확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하반기에 지금 미국의 정부가 발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 그 채권의 그 규모가 8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빅테크들이 채권을 발행하니까 채권 시장에서 빅테크는 30년 물짜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예. 하고 채권의 수요가 빅테크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어. 그럼 장기채 금리가 확 튀어요. 예. 엄청 부담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피마 레포까지 갖고 와가지고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쓴 것 같다 이야기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지금 이번에 TGA라 그래가지고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로 해서 이제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계정의 규모를 말하는데 네. 이게 하반기까지 올해가 1조 달러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재무부가 연말까지 8,500억 달러를 확 낮췄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재무부가 돈을 글쎄 뭐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8,500억 달러 정도가 통상적인 TJ 잔고예요. 네, 근데 이제 목이가 보통 이제 목이 차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또 풀었다가 딱 채우면 네. 그게 뭐 1조 달러 같으면 1,500억 달러인데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하반기에는 1조 달러까지 갈 거라고 시장이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쨌든 낮추면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푸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고 장기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유동성을 네. 풀어주는 효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베센트가 신경 써서 앞선에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거는 중간 선거든 뭐든 간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는데 아무튼 뭐 지금 250억 달러의 알파벳도 채권 발행 가능성 이야기 또 나오다 보니까 장기채 금리가 또 뛰어요. 그래요. 네, 30년물, 10년물짜리.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시장에서 기술주를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어쨌거나 뭐 미국도 중간 선거가 이제 다가왔으니까 네. 선거 때 되면은 막 던지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막 던지던데 네바다에 라스베가스 가서는 또 그랬더만 TV고
초과 근무 수당이고 이거 텍스 없을 거라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또 막 던질 때가 됐죠. 지금 이제 장 빠지면 안 되지. 안 되는데 그거는 뭐 동서고금 어디나 똑같은 원리인데 좋습니다. 일단 우리 박근영 저기 부장께서는 이래저래 이제 주식 준비하신 장표가 여기서 더 밀리기보다는 오를 것 같다는 쪽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김 대표는 아까 살인 미수였고 나를 택도 아닌 걸로 웃겨가지고 그냥 살해 걸리게 해서 나 잘못하면 숨 넘어갈 뻔했으니까 그러니 논리 근거하여 하나 주시고 형은 살인 미수에 사과하는 의미로 하나 주소 이제 하나 줘야 될 시간이야. 저쪽이 좀 더 중하다 보니까 먼저 그럼 하시죠. 먼저 주소. 사과 애플? 두 번 죽이는 거라는 거 그건. 근데 네. 제가 이제 하나만 주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네, 요즘에 지난 어제 며칠 전에도 뭐 얘기하다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더니 종목 추천하지 말래요. 누가? 댓글창에서. 아, 네. 댓글창에서. 네. 그러니까 주소가 추천이냐?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구독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구독 서비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참여를 해서 종목 얘기는 될 만한 종목 제가 다 드릴게요. 거기서 거기서 예. 돈 받고 주소하겠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뭘 해? 그래도 오랜 개건 멤버로서 뭐 할 건 해야죠. 그러면 그때 그냥 원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예, 이런 거 좋고요. 어떤 스타일 하세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 공짜니까 무슨 뭐 돈 내고 듣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만 주소해서 이렇게 참고로 듣고 오르면 김민수 대표가 잘 보는구나 하고 아이. 혹시 아니면 이거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유료 구독 서비스 해갖고 종목 언급했다가 빠지면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이고, 접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다 그걸 다 기술을 하겠죠.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앞으로 죄송하지만 금요일 날은 그냥 주소는 그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좀 그러면 뭐 주소는 됐고 아니 뭐 로봇가 가나 싶다 보면 안 가고 무슨 방산이 그러면 가나 싶다 보면 또 안 가고 이 지속성이 없어요 이거. 네. 뭐 그냥 방망이 짧게 잡아야 되나? 네,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 같아요. 트레이딩 단기적으로는. 영역이다. 이게 왜냐하면 그 아까 종목이 좀 확산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을 시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쏠림이 강할 때는 지수가 V자로 바로 반등이 많이 나와요. 근데 쏠림이 좀 약화되면서 약간 확산될 때는 지수 플레이도 안 되고요. 짧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160조를 팔았는데 사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개인들의 힘으로 올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예탁금이 지금 100조 원 초반까지 빠졌어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깨졌다. 사람들이 이제 좀 기가 많이 이제 빠진 거죠. 지겹기도 하고 이제 진절머리 난다. 그러면서 이제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생각보다 주변에서 지금 해외 시장으로 또 눈을 돌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에너지가 응축되지 않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크게 사주지도 않으면서 흔들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연속성이. 그래서 지금은 싼 종목들은 뭐 숫자를 보시고 하되 뭐 올라가는 말 따라갈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좀 그러니까 지표로나 아니면 밸류로 보면 살만한 가격까지 와 있다는 건 맞는데 연속성보다는 짧게 방망이를 치면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김민수 대표가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가서 그때 가서 그거 하겠다고 하니까 제이트 베스트님은 던져라도 보소 이러시고 제가 그럼 타자하겠습니다. 던지십시오. 그렇게 되고 또 뭐 코크님 무료 주소도 하나 주소 하고 송프로님 마지막으로 주소 이렇게 하시고 또 가만있어 또 있어 뭐 재밌는 거 많아. 주소 시리즈 쭉 한번. 이거 여기도 있네. 박 소장님이라도 주소. 민수 형이 안 주겠다니까. 박 소장님이라도 주소. 저는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암 주소 뭐 그거 아니에요? 아니다. 박 소장이가 박 부장님이가 어디 갔노?
어이씨 찾다 또. 저는 소장이 아니니까요. 아, 박 부장님이라도 주소. 위님. WE니까. 아유, 그러네요. 진짜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그러니까 이런 뷰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정책적인 공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부러지거나 그죠? 뭔가 네. 매크로가 부러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유동성을 푼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V자 반등 시장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익에 대해서 견해가 없잖아요. 이익은 굉장히 좋을 거고 시장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뭔가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배경이죠. 다른 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공조, 뭐 돈을 풀거나 금리 인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좀 쉽지 않다. 현재 배경이.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지만 바로 반등이 못 주고 상당히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 내에서 당분간은 좀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종목들을 드리는 게 되게 뭐 어떤 날은 맞을 수 있고 어떤 날은 틀릴 수 있지만 이게 일주일 뒤에 많이 뵀을 때는 그 사이에 얼마나 변화가 많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